인터넷에 레노버 요가 C930이라고 검색을 하면 전혀 다른 두 가지 물건이 같이 검색이 됩니다. 레노버 요가 C930이랑 레노버 요가 북 C930이 그것인데요. 대체 레노버가 무슨 생각으로 두 개를 이렇게 헷갈리게 네이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요가 C930이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생긴 랩탑을 말하는 거고, 요가 북 C930이라고 하면 10인치 스크린에 키보드가 안 달려있고 대신 전자잉크 패널이 달려있는 좀 변태같은 노트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여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작년 8월에 레노버에서 요가 C930과 요가 북 C930 출시를 발표했을 때 솔직히 저는 요가 북 C930 쪽 뽐뿌가 엄청 심하게 왔었습니다. 700g도 안 되는 무게에 윈도우 10 노트북에다가 전자잉크 패널을 필기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출시일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정보를 찾아봤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딜 브레이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물리 키보드가 없고 터치 키보드만 있다? 원래 그런 제품인데요 뭐. 전자잉크 패널이 백라이트가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얇게 만들려면. 램이 4기가에 8기가 옵션이 없다? 이어폰 잭이 없다? 그만 안 사요 안 사 하고 뽐이 확 죽은 다음에 대신 살만한 물건을 찾다가 구매한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레노버 요가 C930. 간단한 스펙을 먼저 살펴볼게요. 13.9인치 4K 디스플레이, 인텔 8세대 카비레이크 리프레시 i5 8250U 프로세서, 8기가 DDR4 램, 인텔 UHD 620 내장 그래픽, 256기가 NVMe SSD, 무게 1.39kg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약 161만원이었고 작년 11월에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습니다. 요가북과 요가는 이름만 비슷하지 사실 완전 다른 제품이고, 요가 C930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울트라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화면이 360도 돌아가는 점만 빼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건메탈 그레이 색상이고 13.9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윗판에는 레노버 요가 마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디자인인데, 저는 센스 없이 스티커를 2개 붙여놨습니다. 소재의 질감은 완전 무광 금속이라는 느낌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마그네슘 소재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전혀 없이 단단한 무쇠 덩어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이 져있는 디자인이고 옆면과 뒷면도 깔끔한 금속 재질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죠.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이고 적당히 무게감이 있어 힘을 어느 정도 줘도 본체가 휘는 게 없이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면 우선 화면 양옆 베젤은 아주 좁고 위쪽 베젤은 웹캠이 들어갈 정도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이 웹캠에는 슬라이드 셔터가 달려있어서 물리적으로 웹캠을 아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민감한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화면 아래는 상당히 베젤이 넓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을 한 손으로 열 수 있는지 테스트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왜 하는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손으로 쉽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두 손으로 여시면 돼요. 그리고 레노버 요가 시리즈답게 이 화면은 180도를 넘어 360도 돌아갑니다. 일반적인 랩탑 모드, 그리고 영상 감상 등을 위한 스탠드 모드, 뒤집어서 텐트 모드, 그리고 완전히 반대로 접었을 때 태블릿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힌지가 견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별로 여닫을 때 조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힌지는 보시면 구멍이 송송 나 있는데 레노버 요가 C930의 가장 큰 자랑 중 하나죠. 스피커가 바로 이 힌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결 포트의 구성은 그다지 풍족하진 않습니다. USB Type-A 포트 하나, 썬더볼트 3와 USB-B 충전을 지원하는 USB Type-C 포트 둘, 충전은 USB PD를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전원 포트는 없고, 충전하는 중에 남는 포트는 USB-A 하나, C 하나입니다. HDMI나 DP 포트는 따로 없지만 USB-C 포트를 이용해서 외장 디스플레이 연결할 수 있으며 SD카드 슬롯도 없습니다. USB 포트는 전부 왼쪽에 몰려있고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만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에 포트를 몰아놓은 것은 여기에 펜을 수납하기 위해서입니다. 갤럭시 노트의 펜처럼 기기 안에 들어있는 펜을 딸깍 하고 눌러서 꺼낼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제가 직접 뒷판을 까진 않았고 노트북 체크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60W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2개의 펜과 히트 파이프, 그리고 SSD 슬롯이 있습니다. SSD 이외에는 램은 온보드 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저전력 CPU를 탑재한 울트라북임에도 듀얼 팬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쿨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노버 요가의 키보드는 아주 뛰어납니다.
약간 아래가 둥글게 생긴 모습을 하고 있는데 키 크기가 큼직큼직하고 키보드가 눌리는 깊이는 얇은 편이지만 키의 반발력이 정말 손에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타자를 쳐도 손이 피로해지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터치패드는 맥북만큼 아니지만 윈도우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터치패드의 면적이 넓고 프리시전 드라이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스처 컨트롤도 다 지원하고 조금만 익숙해지면 터치패드도 손에 착착 달라붙어서 굳이 마우스를 찾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면은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데 윈도우 10은 사실 터치만으로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때는 터치를 사용해야겠지만 평소 랩탑 모드로 사용하면서 손 터치를 잘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항상 기기 안에 펜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펜을 구멍 안에 넣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언제든지 꺼내면 바로 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펜은 기계 내에 거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얇게 만들어져 있고 필요하다면 따로 펜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콤 AES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와콤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펜이라면 어떤 펜이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펜의 필기감 자체는 조금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고 가끔 입력이 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꺼내서 메모나 필기를 하는 용도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펜 달린 기계 샀을 때 따로 기계에 펜을 보관하는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 몇 번 신기해서 펜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안 가지고 다니게 되거나 아니면 대충 주머니에 펜 쑤셔놓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본인이 매일매일 펜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좋은 펜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그런 용도로는 더 좋은 물건이 있을 거고 가끔씩 펜이 필요한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레노버 요가의 이 펜 보관 방식이 훨씬 더 리즈너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4K 디스플레이 버전으로 이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풀 HD, 4K 옵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정말 노트북에 4K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S 디스플레이고 sRGB 90%대로 충분히 색 정확도는 높은 편이지만 어도비 RGB 60%대로 최고로 정확한 색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취미 수준으로 사진 보정 작업 등을 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본인이 프로인 경우에는 부족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밝기는 대략 300니트 정도로 야외에서는 쓰기 어려운 밝기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반사 처리가 되지 않은 글레어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빛 반사가 심하고 화면이 어두워지면 자기 얼굴이 갑자기 노트북 화면에 비쳐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중간보다 좀 더 밝은 밝기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스피커는 예전에 따로 영상 올린 적도 있는데 정말 매우 훌륭합니다. 돌비 아트모스 스피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여기 가운데 보이는 힌지에 2개, 노트북 아래쪽에 2개, 총 4개의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고 볼륨도 매우 크고 중간 음역대와 고음역대의 소리는 아주 깔끔하며 설정을 조금 건드리면 저음역대에서도 노트북 스피커 치고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사실 성능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8세대 i5 저전력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 다른 노트북하고 비슷합니다. 쿼드코어 8스레드 구성이고 부스트 클럭 3.4Hz까지 나오는 CPU죠. 인터넷 서핑이나 문서 작업에는 더할 나위 없이 빠릿빠릿한 성능을 보여주는 CPU지만 발열도 적지 않고 최대 성능 유지를 오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오래 하기 힘든 프로세서예요. 거기다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게임은 옵션 조정하면 롤 정도는 잘 돌아가지만 오버워치와 같은 게임부터는 프레임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상 편집이 가능한 노트북인지 여부를 많이들 체크하시는데 이건 프리미어 프로 기준 풀 HD 영상을 간단히 편집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중간중간 버벅거리는 일이 있고 렌더링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쾌적하게 편집을 하고 싶으면 조금 더 좋은 CPU와 외장 그래픽이 달린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노트북엔 썬더볼트 3 포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익스터널 GPU, 외장 그래픽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여기에 GTX 1080 같은 걸 연결해서 배틀그라운드를 돌린다든지 하는 사람도 있던데 발열 컨트롤이 잘 안돼서 노트북이 금방 망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트북은 빡세게 게임하는 용도의 물건이 아니에요. 팬 소음은 생각보다 좀 있는 편입니다. 아이들 상태에서도 조용히 팬이 돌아가고 조금 부하가 걸리면 고음의 팬 소리가 돌아가는 편입니다. 물론 게이밍 노트북에 비행기 이륙 소리 이런 건 안 난다고 하지만요.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큰 용량인 60W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4K 패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대여섯 시간, 오래 쓰면 7시간 정도 배터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풀 HD 패널 제품은 오래 쓰면 10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4K 패널 제품의 배터리는 오래 안 가는 편이죠. 다만 충전 속도가 아주 빠른 편이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댑터 말고도 USB PD를 지원하는 충전기면 어떤 것이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충전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자, 그럼 총평입니다. 이 노트북의 장점은 깔끔한 디자인, 훌륭한 빌드 퀄리티, 뛰어난 스피커, 손에 착착 붙는 키보드와 터치패드, 4K 디스플레이, 언제 어디서나 꺼내 쓸 수 있는 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꼽자면 연결 포트가 많지 않다는 점, 액정의 빛 반사가 심하다는 점, 4K 모델은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 생각보다 펜 소음이 많이 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추가로 레노버라는 브랜드 자체가 단점이 되겠네요. 중국 회사이고 AS 정책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노트북은 겉으로 보이는 스펙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막상 손으로 만져보면 내가 돈을 참 잘 썼구나 하는 만족감을 주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펙 가성비만 강조하면서 막상 만져보면 조악한 빌드 퀄리티에 싸구려 디자인, 있으나 마나한 스피커와 구린 화면 시야각, 불편한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갖고 있는 저가형 제품들과는 비교하기 힘든 완성도를 보여주는 훌륭한 투인원 노트북 레노버 요가 C930이었습니다.